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한자 2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발음자 중심의 한자 학습입니다. 두 번째는 재미있는 한자 학습, 글자를 붙였다 뗐다 스토리텔링 식으로 하는 방법이죠. 세 번째 방법은 비슷한 자를 묶어서 일괄해서 학습하는 유사자 일괄 학습. 그런데 이제 유사자 일괄 학습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재미있는 한자에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발음자 중심의 한자 학습입니다. 발음자, 글자 속에서 음을 나타내는 걸 중심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자, 해봅니다. 자, 이게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이킬 반, 반대할 반자인데, 자,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따라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돌이킬 반자, 반대할 반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자, 원래 이것은 여러분 굴바이 엄자, 언덕 한자이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손을 이쪽 저쪽으로 뒤집는다는 의미죠. 이쪽 저쪽으로, 이쪽 저쪽으로. 자, 이것은 오른손 우자 또 우자입니다. 오른손을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뒤집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대할 반자 또는 돌이킨다, 돌이킬 반자가 됩니다. 반자를 한글로 써보면 이렇게 되죠. 이게 받침이 뭐죠? 니은입니다. 뭐 이런 아주 쉬운 것도 그냥 따라해 보시고 그래야 졸리지 않으니까. 니은이 있으면은 이 반자가 들어간 다른 글자도 받침이 니은으로 되게 된다. 이 발음자 원리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음이 뭐죠? 모음이 아이죠. 아. 모음은 아로 되거나 비슷한 모음으로 바뀝니다. 그게 발음자 원리, 음의 원리죠. 이것은 중국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적용이 비슷하게 됩니다.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자, 손을 이쪽 저쪽으로 뒤집은다 해서 돌이킬 반, 반대할 반자가 있으면 받침 니은이 그대로 들어가서 모음은 같거나 비슷해서 반자 아니면 판자가 된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돌이킬 반, 반대할 반자가 있으면 이 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음이 된다고? 반판. 빠른 속도로 반판을 반 이러지 말고 반판 이래야지 머리에 오래 기억을 합니다. 자, 보지 말고 돌이킬 반, 반대할 반자가 있으면 어떤 음이 된다고요? 반판. 무조건 반자면 판자야. 모르고 그냥 찍으면 50% 확률로 맞습니다. 자, 봅니다. 여기 요쪽으로 쭉 있는 게 반자고 이쪽으로 있는 게 요게 이제 판자가 되겠죠. 판자가. 자, 반을 먼저 해봅니다. 반. 자, 전부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돌이킬 반, 반대할 반자가 들어있어서 음이 뭐가 됐다고요? 반이 됐고. 딱 요 밑에 있는 것도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돌이킬 반자, 반대할 반자가 들어있어요. 왜 내가 반대할 반자를 굳이 넣어주느냐? 돌이킬 반이라 말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 돌이킨다, 반대한다, 되돌린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반대할 반이라 말을 넣어준 겁니다. 또 반대할 때도 이 자를 쓰고, 자, 돌이킬 반자, 반대할 반자가 반판자를 만들어 주는데 다 반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반을 만들었고 밑에 있는 것은 판을 만들었어요. 음을. 자, 반자를 먼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반자는 이 음을 만들어 줬는데 여기 있는 반자 빼고 나머지 글자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여러분? 뜻을 나타내죠. 뜻을. 한자의 글자 속에서 뜻을 나타내 주는 것을 부수 또는 부수자를 하죠. 설명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음을 나타낸 걸 음을 발해준다, 나타낸다 해서 발음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뭘 발음한다? 그 발음이 아니고 음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의 발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이 발음할 때 발자는 이렇게 쓰는데 거기에다가 요 손수자를 넣어서 이 발음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음자는 소리 음자가 됩니다. 그래서 발음자. 그래서 이게 발음자, 이게 부수자. 자, 근데 한자 속에서 여러분 잠깐 옆으로 세면 글자가 부수자 뜻을 나타내는 게 2개 정도 있고 음을 나타내는 게 1개 있다 할 때 2개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 중에서 주로 뜻을 나타내 주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부수자가 됩니다. 이것처럼 뜻을 나타내 주는 거 하나, 음을 나타내 주는 거 하나씩 있다면 하나는 부수자, 하나는 발음자죠. 근데 뜻을 나타내 주는 게 2개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중에 그렇게 되면은 그중에서 주요한 거, 그 뜻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50% 이상 주로 뜻을 나타내는 게 부수자가 된다. 부수자 또는 부수, 자자 빼도 되고 넣어도 되고. 자, 그렇게 된다고 알아야 됩니다. 또 참고로 한자 속에서 한자는 발음자와 부수자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뜻만 나타내는 글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른바 회의자라고 하죠. 회의 문자.
이렇게 뜻과 음을 나타내는 글자가 두 개 다 있는 걸 형성 문자라 하죠. 그런 것은 다 아는 거겠고. 자, 그걸 참고하시고. 자, 먼저 반자를 해봅니다. 반자를. 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밥사자 또는 먹을 식자입니다. 먹을 식자. 자, 이렇게 돼서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글자 왼쪽에 갈 때는 이렇게 길쭉하게 바뀌어야 되죠. 이게 밥사자 또는 먹을 식자이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돌이킬 반자, 반대할 반자 있습니다. 이 먹을 식 또는 밥사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뭐라고? 이것은 밥반자입니다. 밥반자. 밥반자. 그리고 두 번째를 봅니다. 반자에 뭐가 있습니까? 원래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게 시험시험 갈 착자입니다. 시험시험 갈 착자인데 이게 줄여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같은 겁니다. 이건 속도, 거리, 서로 통한다 이런 뜻을 나타내주는 부수자가 되겠죠. 자, 반자 때문에 음이 반이 됐고 시험시험을 갈 착자 때문에 속도, 거리, 통함과 관계가 됩니다. 자,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해봐. 돌아올 반. 돌아올 반자가 되면 반원한다. 반원한다 할 때 반자. 요건 밥반자. 조반. 아침밥. 그는 밥을 나타내는 거죠. 요것은 뭡니까? 이게 뭐예요? 왼쪽에 있는 게? 자, 이게 뭔 자죠? 요게. 요거하고 요거 같은 거죠. 지금 이렇게 된 거 같은 거죠. 요것은 물건 두 개가 있는데 반으로 딱 나눠. 그리고 이쪽과 저쪽에 같다. 절반이죠. 절반 반자죠. 절반 반자. 자, 마음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배반합니다. 반대로 돌아서서. 마음이 온전해야 되는데 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반대로 돌아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배반한 거죠. 해봐. 배반할 반. 말을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하면 재밌죠? 이제 이것은 우리가 그 발음자 중심, 글자 속에서 음을 나타내 준 걸 중심으로 이자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반자 아니면 반자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중 일부는 스토리텔링, 이야기 전개를 해보는 것도 괜찮죠. 자, 배반할 반자. 한번 말로 해볼까요? 왜 이렇게 배반할 반자가 된다고? 잊어버리니까 스토리텔링을 해놓으면 안 잊어버려요. 마음이 어떻게 됐어? 진실된 마음이 반으로 바뀌었죠. 절반밖에 없어. 절반밖에 없으니까 반대로 돌아서. 그래서 배반한다. 배반할 반자다. 이것은 시험점 가다가 다시 와. 반대로. 돌아올 반환. 이것은 먹을 식 밥사하고 먹는 거하고 관계되니까 밥이죠. 밥 반자다. 자, 그 다음에 판자를 해봅니다. 판자. 이제 복잡하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게 들어있어 뭐가 돼서 의미? 판. 근데 어떤 판이 돼? 그러면 그 옆에 걸 봐야 돼. 나무목과 관계된 판자. 판자다. 판자판. 판자할 때 판자죠. 또 널 판자라 그래. 판자는 우리말이죠. 아니 한자어죠. 우리말인데 순우리말이 아니고 한자어라 말이지. 한자어도 우리말의 72% 정도가 한자어인데 그것도 2000년 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자, 우리말이죠. 근데 순우리말은 아니다는 이야기지. 자, 그래서 판자는 우리말인데 순우리말은 아니죠. 그럼 판자의 순우리말이 뭘까요? 널이라 널. 널 판자할 때 널. 그래서 이게 널판 또는 판자다. 판자할 때 자자는 어떻게 써? 그럼 자자. 판자할 때 자자는. 갑자기 물어보면 모르죠, 여러분. 뭔 자를 쓸까? 이걸 써. 근데 여기서는 아들 자가 아니고 뭐예요? 전미사를 나타내는 자자. 물건 자자 그래. 해봐. 물건 자. 전미사 자. 또 맹자, 공자할 때 자자. 성현 이름을 나타내는 자자도 되죠? 이 자가. 이 자가 꼭 아들 자라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할 때 자는 뭐예요? 쥐를 나타내는 거죠. 쥐. 그때는 이게 이제 쥐를 나타내는 자고 공자 맹자 할 때는 성현을 나타내는 자고 판자, 주전자, 탁자 그거 할 때 자자는 전미사로서 물건을 나타내는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 부모 자식 할 때는 당연히 아들 자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들 자가 들어가면 외롭다 그런 뜻도 되고 아들 자체 뜻도 됩니다. 참고로. 자, 판자 할 때는 전미사를 나타내는 물건을 나타내는 자자입니다. 자, 참고로 한 거예요. 이거 할 때 한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한자를 이용한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도 해야 되고 중국어, 일본에서 어떻게 쓰는가까지도 가야 되고 종합적인 상식까지 가줘야 깊이 있고 넓이 있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한자, 하늘천 따지에 한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여러 번 드렸죠. 국어 잘하고 아인 과목 잘하고 중국어 잘하고 일본어 잘하고 화술, 말하는 기술뿐만 아니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화술 증진, 그 다음에 생각하는 능력, 사고력까지 증진 내지 확장. 그걸
그걸 목적으로 우리는 한자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